안녕하세요. 펜타곤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긴급하게 어제 지역의사제 관련해서 의대 증원 관련된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지금 사무실로 달려와서 찍어서, 보통 이렇게 막 긴급하게 하진 않지만 이거 가지고 또 입시 요 부분에서 개판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단도리 치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문제는 이거를 많이 안 보실 거니까 걱정인데, 이번 의대 증원은 이제 진짜로 계속 하는 거겠죠. 그리고 지역의사제, 이게 어떠한 입시판에 영향을 주는가, 요거를 좀 입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욕부터 하고 좀 시작을 할게요. 어제 그 발표 보건복지부죠.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의대 그 증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아니, 의대 인원은 그냥 대학은 양성하는 기관인 거잖아요. 또 어떻게 선발하고, 이걸 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는 원래 그 얼마 전에 뭐 증원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2027학년도부터 증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증원하는구나 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2027년부터 5년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2027년, 2028년 이렇게. 뭐지? 그러면 올해부터가 아니라 내년부터 증원을 하는 건가? 전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냥 처음에는. 뒤에도 2027년부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고 원래 하니까 뭐 이상하다 했는데 2027학년도 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걸 구분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구분도 못 하고 이렇게 막 써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딱 발표했을 때, 발표하고 얼마 전에 바로 제가 봤는데, 뭐야 했다가 이제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이놈의 기사, 이 기자들도 어떤 기사는 뭐 2027학년도라고 쓴 데도 있고, 어떤 기사는 내년인 2027년부터 증원한다는 기사도 있고, 아주 개판이에요, 개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브리핑을 했으면 기자들이 없었나 모르겠는데. 자, 뭐 어쨌든 욕부터 받고 시작했고요. 올해부터 증원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부터 증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의대 증원이 맞냐 안 맞냐, 뭐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뭐 이건 제가 따질 문제는 아니고, 그건 이제 알아서 하고, 뭐 의사들이 뭐 파업을 하든 말든 이제 그건 이제 알아서, 이제 정부랑 알아서 잘 협의를 하시고, 입시 관련돼서 분명히 이제 아무 말 대잔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방주사를 좀 놔드리면, 뭐 의대 입결이 떨어진다, 이거는 그냥 뭐 약간 패시브 같은 거예요. 뭐만 생기면 의대 입결이 떨어진다. 그리고 뭐 이사 가야 된다, 이건 거의 막말 수준이죠. 의대 입결이 떨어지면 주요 공대도 떨어진다, 정말 아무 말이죠. 이거는 비교과가 중요하다, 이제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이건 맞아야 돼요, 얘는. 그리고 전사고 가야 된다, 일반고, 일단 아무 말, 이거 다 진짜 아무 말입니다. 특히 지금 이 지역인재 지원 관련해서는 누가 관심이 있을까요? 가장 관심도가 높은 학년은 아마 중학생일 겁니다. 초등학생이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이나. 왜냐하면 2, 3학년은 이미 성적이 있기 때문에 남 얘기예요. 의대를 지원할 만한 성적이 되는 애들은 뭐지? 확인해 볼 만한데, 대부분은 의대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남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저학년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요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을 거고, 의대를 많이들 보내고 싶어 하시니까. 근데 이제 저학년이면 뭐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니까, 그냥 이렇게 막말을 던지면 아마 그냥 되게 뼈 맞는 정도로 막 이렇게 받아들이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그냥 막말이에요, 막말. 저는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건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입시 전문가는 생각이 없고 기자들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무 생각은 없지만, 제정신이 아닌 기사들이 나오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막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얼마 전에 뭐 어느 기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서. 뭐 남양주로 뭐 이제 이사를 가니 막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선생님 어쨌든 의대 증원이 됐는데 영향이 없을까요? 자, 그냥 가까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2024년, 2025학년도 입시에서 당시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갑자기 1,500명 서프라이즈 발표하잖아요. 갑자기 서프라이즈 1,500명. 지금 이제 증원하겠다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갑자기 선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더 난리였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난리였냐면, 진짜 다 의대 입결 하락하고 막 박살나고, 뭐 서영고는 아주 그냥 박살나고 의대 입결 하락하고, 심지어 2등급 때도 의대 가능하다, 이런 얘기, 진짜 웬만한 입시 전문가 중에 이런 얘기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 말고 없어요. 저는 그때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지방 지역인재에서 몇몇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는. 근데 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그때 의대가 입시가
정말 막 박살이 나가지고 박살이 났다는 거는 의대 못 갈 애가 의대를 가게 되는 일이 속출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주변에. 야야 저 집에는 뭐 저 누구 선배는 뭐 저기 누구는 원래 의대 갈 성적 택도 없었는데 의대 증원이 돼가지고 의대를 갔대. 물론 이런 애도 있겠죠. 의대 증원의 영향을 받은 애도 물론 있을 겁니다. 소수. 없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약간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로또 복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만들어요. 로또 말고 또로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만들었어. 그러면 내 당첨 확률이 올라가요? 내가 부자 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입시는 이 주식판과 매우 비슷합니다. 제가 원래는 부동산이랑 비슷하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저는 부동산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주식판을 보면서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을 안 하다가 평생 최근에 샀어요, 제가. 어디 샀냐면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고 바로 샀어요, 제가.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박 주식 엄청 올랐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르는 주식을 샀어야죠. 주식이 올랐다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르는 주식을 샀어야지. 오르는 주식을. 그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샀어야지 그때. 나는 안 샀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지만 현대차는 샀습니다 제가 그때. 자 뭐 어쨌든 이게 입시랑 주식판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입시가 테트리스가 아니고 3쿠션 당구도 아니고 고전 물리학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도 자꾸 이게 이제 인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른 입시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학교 어느 과에서 갑자기 선발 인원을 늘리면 뭐 성적이 떨어지고 선발 인원을 줄이면 성적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뭐 수능 체제를 강화하면 성적이 무조건 뭐 떨어지고 수능 체제를 완화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원리들만 알면 주식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주식은 인간들의 욕망, 알 수 없는 다양한 욕망, 그리고 정책,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 그 다음에 부두술 등등등 어마어마하게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나갈 줄 알았으면 다 부자 됐겠죠. 그게 과학이고 법칙이면 전 국민이 부자 됐을 거 아닙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이 지역 의사제 이번에 증원된 거 이 대부분 다 지역 의사제로 증원이 되는 거니까 우선은 지역 인재랑 지역 의사제를 좀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그때도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 설명을 했지만 이게 이제 그 영상 안 보시고 이것만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니까 지역 인재는 지원 자격만 제한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출신 학생들만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졸업 후에는 네가 뭐 이 지역이 아니라 다른 데 가 상관없어요. 근데 지역 의사제는 지원 자격도 제한하고 졸업 후에 이 지역에서 일해야 된다는 것도 제한하는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가장 큰 거는. 그런데 지역 의사제랑 그럼 지역 의사제랑 지역 인재는 그럼 지원 자격은 똑같은 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대부분 똑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똑같진 않고 예를 들어서 전북대랑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에서 호남 전북, 전남, 그러니까 전북대는 전주에 있잖아요. 전북, 전주에. 그런데 전남이나 광주도 지원 가능한 지역 인재가 있어요. 조선대는 광주에 있잖아요. 전남은 아니면 어쨌든 전남 사이 안에 있는 광주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북 학생들도 지원 가능한 지역 인재가 있어요. 근데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은 그냥 거기서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를 수 있는 게 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수도권의 이제 지역 의사제 이제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한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원 인원을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저만 이거를 뭐 보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2027학년도 올해 490명 더 뽑고 2028학년도 내년이죠. 그럼 613명, 내후년에도 613명에 2030학년도부터는 여기에 200명 정도 공공의대 신설해서 더 뽑겠다 뭐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복리 이런 식으로 증원이 되는 게 아니라 3058명 까먹었네요. 복리 단리도자 3058명인데 현재 공식 정원이 의대에 올해는 490명을 증원해서 올해는 3548명이 된다는 거고 내년 내후년은 613명이 증원되는 거예요. 613명이. 그러니까 3548명에 613명을 또 증원하는 게 아니라 현 기준 3058명에서 613명 증원된 게 반영이 된다. 그래서 3671명이 되는 거예요. 2030학년부터는 같은 맥락으로는 3871명을 선발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4년에 4500명 정도 뽑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증원된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면 선생님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증원 아니냐 이렇게 많이 선발하는데 아니 3,000명 정도밖에 안 뽑는데 이렇게 뽑으면 엄청나게 증원한 거 아니냐, 증원된 거 아니냐. 제가 이거는 의대 입시 설명회를 잘 안 하죠. 제가 온라인에서는. 그래서 온라인에서 잘 안 하고 유튜브에서 잘 안 다루니까 저 인간이 의대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의대 입시도 저보다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구독형 설명회에서 의대 관련 설명을 다룰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3,058명이 다 이게 아니에요.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뭐 또 지역 학생은 지역인데 뭐 추가되고 뭐 수도권 학생들 아예 지역 인재가 안 되고 그럼 이것저것 저거 빼고 하면 실제 너한테 주어진 정원은 몇 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저게 막 3,800명이 된다고 엄청나게 야 그러면 매년 3,800명 이렇게 자꾸 접근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모두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번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지원 자격이 또 제한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역별로 증원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사제만큼 지역의사제로 증원분이 다 간 거니까 그럼 그 지역에 몇 명이 증원되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미 계산을 해놨습니다. 얘네들이 발표한 거에서.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실제 상한 적용에서 613명 내후년부터 뽑게 되면 뭐 경기 경남권 전남권에서 이제 이렇게 될 것 같다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지만 얼추 요 비슷한 인원이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이렇게 실제 딱 결정이 된다고 가정하면 충남권 대전 세전 충남에 사시는 분들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은 실제는 90명이 증원된 효과인 거예요. 아시겠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럼 더 어려워지는 게 이미 어려운데 뭘 더 어려워요 거기서.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요게 이제 아마 뭐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교육부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뭐 계산 어떻게 했다고 돼 있는데 뭐 저희 그것까지 관심이 없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이제 증원 인원이 이렇게 분산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입시에 영향이 있을까? 오늘 가장 핵심 자료죠. 입시에 영향이 있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장기적으로는 계속 저렇게 더 증원이 되고 막 해서 하면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증원이 많이 돼서 영향이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예를 든 게 뭐 의대 인기가 과연 장기적으로도 유지될 것인가 등등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원이 어떻게 변했으니까 입시 성적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맨날 학부모님들 고3 부모님들 만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선생님 이 학교가 이렇게 인원이 어떻게 됐으니까 성적이 이렇게 된다는데요. 이 학교는 수능 최저가 이렇게 됐으니까 성적이 이렇게 된다는데요. 그렇게 되겠죠? 뭐 이런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주식 리딩방 저는 가입돼 있지도 않고 가입할 생각도 없고 그렇지만 그 리딩방 들어가가지고 다 사기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뭐 그렇잖아요. 사기잖아요 사기. 이게 뭐 리딩방이랑 뭔 차이냐 이거예요 좀 이게. 이런 호재가 있을 거니까 사면 오른다 뭐 대충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렇게 잘 알면 이들이 벌써 부자가 돼서 리딩방 이런 걸 안 했겠지. 그렇게 확신이 들면 어디 뭐 돈을 훔쳐서라도 투자하고 다시 갖다 놨겠지 니들이. 자 돌아와서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입시적인 측면을 보려면 대학들의 입시 전형입니다. 이렇게 증원된 것들을 이제 대학들이 어떻게 입시 전형에서 녹여내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배분된 인원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의사제도 대입의 구조를 따라야 되거든요. 지역의사제도 대입 구조를 따라야 돼요. 지금 수시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뭐 일단 실기는 빼고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대입 구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전형에서 어떻게 증원된 인원을 배분해서 선발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지역의사제라고 해서 이거 안 따르고 그냥 뭐 트로트 한 두세 곡 시켜서 선발한다거나 뭐 아니면 부모님이 지역에 유지면 선발한다거나 이런 거 아닐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 전형의 선발을 따라야 된다면 그러면 굳이 유불리를 따지고 싶으면 이런 지역의사제 증원된 게 어떻게 유불리가 될지를 따지고 싶으면 결국에는 이 전형별로 또 유불리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따져보면 그냥 굳이 궁금해 하실 거니까 단순하게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해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방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의대 지금 지역의사제잖아요. 지금 지역 내 자사고가 있다면 자사고나 아니면 특정 학교만 좋습니다. 보통 종합 전형은 특정 학교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성구 관내에 있는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죠. 그걸 왜 압수수색을 안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지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의 상당수 학교들은 지역인지 학교 잘 안 돼요. 특정 학교들만 계속 갑니다. 논술은 의미가 없죠. 논술은 이미 지금 현재 지방의대의 논술 선발 인원 자체가 매우 적어요. 거의 매우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극소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수능은 수능 경쟁력이 우수한 학생이거나 지가 아니면 수능 경쟁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서 수능 경쟁력이 우수한 학생이 돼야겠죠. 이제 N수생이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만약에 N수생도 지원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N수생도 지원할 수 있게 해준다면 뭐 S수생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전형별로 유불리가 이제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합쳐보면 어떻게 돼요? 증원분이 어느 전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한 학교와 나의 성적에 따라서 유불리가 또 결정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자, 만약에 충남권에서 대전, 세종, 충남 기준으로 내년부터는 90명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뭐 바뀔 수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90명이 실제 증원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되면 올해는 72명이겠지만 어쨌든 내년부터 90명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증원분이 모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가정합시다. 이것도 가정이에요.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전 낮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가정입니다. 물론 교과 전형으로 가는 인원이 제일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전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증원분이 그냥 모두 교과 전형으로 간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드는 거니까. 그러면 90명을 싹 다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거예요. 충남권 대학에서, 의대에서. 그러면 충남권 일반고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200개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세종시 학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제. 자, 어쨌든 뭐 200개가 안 될 거고 이건 확실할 것 같고 그냥 150개라고 합시다. 그냥 최소 150개는 넘을 겁니다. 어쨌든 150개로 할게요. 그러면 보세요. 150개 학교잖아요. 90명이 증원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도 학교별로 한 명이 더 가냐 마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학교별로 의대를 한 명 더 가냐 마냐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교과 전형으로만 뽑지도 않을 거고 또 뭐 N수생도 지원 제한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사실은 야 뭐 얼마나 의대 가는데 큰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2024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의대를 갈 만한 성적 애들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의대 지원은 의대를 갈 수 없는 애들이 지원하는 애들도 있죠. 어디 가스라이팅 당해서.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의대 갈 만한 성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적 패턴이란 게 매년 달라요. 그리고 딱 수치화해서 커트라인으로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의대를 3,000명 뽑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단순하게 생각해서 뭐 어떤 학교에서 의대를 매년 10명 간다고 하면 현역이 그러면 딱 10명만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뭐 20명 지원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15명 지원한다거나. 그러니까 대부분은 성적이 의대에 도전해 볼 만한 성적 애들이 지원하는데 거기 구간에서 한두 명 더 가는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를 증원을 막 1,500명 한다고 해서 의대 못 가래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의대 증원이 1,500명보다도 더 적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따져봐도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가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대 입시 성적이 떨어졌다, 뭐 올라갔다 이런 거는 사실은 기준이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학생 수가 적으면 등급 경쟁은 어렵죠. 학생 수가 적으면 1등급 비율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등급 총점을 낼 수 있는 경쟁이 어려워집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전교 1등 성적이 전교 1등이야. 올해는 뭐 9등급이든 만약에 다 1등을 맞았어. 올해 전교 1등이. 근데 내년에도 전교 1등이 올 1일까? 그건 뭐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년 전교 1등은 1점 또 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매년 달라요. 그 성적이 달라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년 간의 경쟁 수준도 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입학을 했는데 우리 학년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쨌든 의도하지 않게 많이 몰렸어. 그러면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되고 그럼 성적이 나눠 먹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교권 애들의 성적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매년 똑같은 수준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강원도 보시면 인원이 이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줄고 있지만 경북대도 그렇고 아니, 강원도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근데 강원대 경북대가 거점 공립대인데 강원대의 그 입학 성적을 보시면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예전 뭐 한 코로나 전 때만 비교해도 아니면 10년 전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성적이 막 떨어져 있어요. 막 이런 성적으로 간다고. 그런데 그게 물론 입결이 떨어진 건 이게 그 눈으로 보기엔 입결이 떨어진 게 맞지만 내용적으로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입결이 떨어졌다 그래서 입결이 떨어진 매우 상태가 안 좋은 학생들이 입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전보다는 학업 경쟁력이 떨어진 애들이 더 입학하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 대다수의 지역에서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예전 뭐 전교 50등이 강원대를 갔고 이번에도 전교 50등이 강원대를 갔지만 예전 전교 50등의 성적과 요즘 전교 50등의 성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그렇게 찍히는 거라고. 근데 그냥 대부분은 성적이 떨어졌네 뭐 이렇게 뭐 이거 어쨌든 다른 얘기인데 그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단순하게 이걸 어떡할 거냐 지금 이거를 아니 입시 전문가라고 할 거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이걸 밥 벌어 먹고 살 거면 자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심지어 이사를 간대요. 이사를 가요? 이것 때문에 이사를 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이사를 가라고 해요? 물론 저는 이사라는 거는 좋은 대입 전략 중에 고려할 만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뭐 선생님 우리 애가 뭐 학업 경쟁력이 좀 처져서 안 그래도 뭐 자기 멀리 이사 갈 계획이 있었는데 그냥 겸사겸사 이사를 간다. 이런 거는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딱딱 맞으면. 그런데 선생님 우리 애가 여기서는 의대 못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지방에 가서 의대를 갈라. 이런 식으로는 글쎄요. 네. 그리고 뭐 남양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 농어촌 지역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형 농어촌은 이제 빼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 농어촌 지역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도심형 농어촌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아마 도심형 농어촌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들 시청자들 중에서 농어촌을 노리시는 분이 또 이제 악플을 다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웃긴 거는 여기를 해서 심지어 수도권 의대 지역 의사제는 별로 뽑지도 않잖아요. 거기 인원이. 그러니까 니나 가라고 이사를 니나 가세요. 그냥. 말씀드렸죠?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계속 증원이 되고 계속 진짜 뭐 800명 정도를 계속 몇 년간 계속 뽑고 뭐 그 사이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이제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바둑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얼마 전이 아니라 어젠가요? 어제네요. 그 이번에 농심배에서 또 신진서 구단이 또 개인 기록 다 또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거기 막 여러 가지 막 내용인데 거기 뭐 지금 세계 1위가 신진서인데 사실은 2, 3, 4, 5등이 다 중국이라서 거의 뭐 혼자 원맨 캐리 약간 이런 느낌의 그건데 신진서 구단의 별명이 신공지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공지능과 그 바둑 기사 이세돌 알파고 그때가 되게 변환점이었잖아요. 저는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도. 인공지능이 무슨 이 바둑을 어떻게 둬. 심지어 이세돌인데. 근데 이세돌 졌죠. 어쨌든 한 판은 이겼지만. 그리고 그 내용 보니까 지금은 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바둑을 공부한다 뭐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이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게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바둑 바뀌는 속도보다 세상 바뀌는 속도가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차 주식 오른 이유가 뭐예요? 그 로봇가 한번 공중제비 도니까 오른 거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등등등등.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또 진학적으로도 지역 인재랑 지역 의사제를 모두 다 지원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중복 지원. 뭐 예를 들어서 지역 인재랑 지역 의사제 중에 하나만 써라. 이게 아니라 뭐 이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만 써라. 가 아니라 둘 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둘 다 지원하고 둘 다 합격하면 아마 지역 인재로 입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런 식으로 막 누적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AI가 지구를 정복하지 않는다면 그 터미네이터에서 보던 그 로봇들이 침공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침공 당해가지고 매트릭스 세계에서 뇌 이상한 거 꽂고 그냥 사실상 에너지 생산해내는 그런 걸로만 전락하지 않는다면 뭐 영향이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네. 근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죠. 모르죠. 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확실한 건데 이걸 이사를 가?
결론은 너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설 연휴 되세요.